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큰일 났는데 가면 갈수록 자리는 많이 비어지고 휴가를 갔는가 2차를 포기했는가. 자, 한번 올해가 유별나게 좀 그래요. 유별나게 지금 막 2차를 좀 일찌감치 먼저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좀 뭐라 그럴까 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고자 왔으면은 남들 신경 쓰지 말고 나는 그냥 붙을란다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들 신경 쓰지 마시고 스스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기축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약집은 68페이지고요. 8페이지고 그 다음에 문제집은 예. 아마 그 환지 방식이죠. 환지 방식이니까 120페이지. 오늘은 자, 아마 환지 방식하고 그다음에 정비법 한 조합 전 정도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나머지 오늘 정비법까지 한 그 이후부터 해서 정비법만 마치고 그 다음에 또 건축법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를 보세요. 문제 푸는 거야. 지금 풀면 훌쩍한 대로 1시간 다 풀어요. 근데 문제만 푸는 건 아니니까 벌써 피서 오신 것 같아. 얼른 오세요. 예. 그죠? 예. 얼마나 이 참 보기 좋아. 학원을 피서지 삼아 이게 놀러 삼아 공부하러 오시잖아. 네, 잘하셨습니다. 예. 자, 먼저 또 이런 얘기 했다고 또 삐지면 안 돼, 그죠? 그런 분이 아니니까. 자, 먼저 우리가 이제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은 말 그대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겁니다. 일정 부분 간보율로 정해서 보통 50% 합니다. 그죠? 50% 땅 뺏기고 50%만 받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누구나 내 땅의 옛날 위치와 현재 위치가 즉 옛날 위치보다 지금 내가 환지로 받을 그 토지 위치가 어딘지 궁금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수백 명 사람들의 그 위치를 전부 다 일일이 작성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환지 얘기 안 할 거야? 환지 계획. 그죠?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는데 이것은 환지 설계, 종전 토지 위치하고 앞으로 받을 토지 위치를 그림 그리는 거 이렇게 하겠다라고 큰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환지 설계라면 그 외에 뭐 채비지도 위치, 보루지도 위치, 심지어 입지한지까지 청산 대상 토지 명세까지 보통 이제 필지별 권리별인데 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필지별로 합니다. 필지별로 한다. 그러면 요 두 과정, 환지 계획과 인가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공사에 착수하면서 시공할 건 하고 한다 그 얘기죠. 입주 환지는. 그럼 환지 계획은 시행자라면 누구든지 다 작성합니다. 공공이건 민간이건. 하지만 여기서 구분은 공공과 민간이 아니고 행정청과 비행정청을 구분합니다. 자, 행정청 시행자도 누구죠? 국가 지자체 끝 됐죠, 그죠? 비행정청 시행자도 비행정청 누구죠? 공공기관의 장, 토관, 농수, 철매, 정부 주정기관의 장, 철제, 지방공사 플러스 이하 전부 다 민간 시행자까지. 시행자라면 누구든지 환지 계획 작성이 됩니다. 작성해서 인가 받는데 인가권자가 누구냐? 웬만하면 다 지정권자인데 얘만 지정권자가 아니다. 누구죠? 특시, 특도, 시군군데 특시가 안 나오니까 특도, 시, 군, 구청장이 된다. 그래서 환지계획 작성하더라도 얘는 인가받지 않지만 누구만? 비행정청만
인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행정청은 인가 안 받지만 환지계획 작성을 합니다. 아시겠죠?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단어입니다. 지정권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왜? 자꾸 이렇게 바꿔서 내게 합니다. 특도시군구를 지정권자로, 아니면은 비행정청은 행정청으로. 요거 아주 잘 나오는 5개 지문 중에 하나 지문입니다. 그게 옳게 나오든 틀리게 나오든 간에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먼저 여러분,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받을 때에, 요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 환지 계획을 먼저 작성하게 되면은 먼저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뭐 한다고요? 통지하면 열어보겠지, 그죠? 열어봐라! 그러면 열어보니까 개발법상 공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며칠 이상? 14일 이상. 다 똑같아요. 예. 이런 거 틀리게 나오면 한 번 더 맞추는 건데, 그죠? 공감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래, 역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왔어. 라고 하는 사람은 한 놈도 없어요. 옛날 위치는 어디가 좋았는데 내가 받는 위치가 어떤 말 많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케이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 열어보고 의견이 있으면은 뭐라고요? 의견을 제출하고, 그러면 그 의견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너무 많이 갔다. 조금 이렇게 의견 듣고 뭐 한다고요? 그 내용을 통보한다. 요 과정은 그죠? 인가 받기 전 절차입니다. 요때 환지계획을 통지하고 열어보라 하고, 열어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그 의견을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통보한다. 이때 여기 공람은 10선 이상, 통보는 얼마 이상? 60일. 웬만하면요, 여기부터 끝까지 등기할 때 14일 빼고는 전부 다 숫자는 60일이에요. 딱 60일. 예, 60일. 그렇게 알고 있어 쉽잖아요. 그죠? 60일.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인가가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착수한다. 그러면 환지 계획 잠깐 봐요. 환지 계획. 문제 1번 봐, 1번. 1번 보시면 환지 계획의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항상 강조하잖아요. 여기에 청산금 돈 얘기 없습니다. 환지니까 땅에 대한 얘기 있죠. 건물에 대한 얘기. 앞으로 내가 앞으로 내가 환지 후에 받을 것이 토지다. 그러면 평면한지, 구분 건축물이면은 입지한지, 그런 얘기 있는 것이지 돈 얘기 없습니다. 물론 증환지, 감환지 부분은 이 사람은 땅 얼마 받고 요 부분은 증환지야, 요 부분은 감환지야, 그런 내용은 있지만은 거기 관한 돈 얘기는 안 한다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이 부분은 청산, 이 부분은 뭐 징수, 이거는 뭐 이렇게 돈 얘기 나중 얘기고, 그런 토지에 관한 내용, 누구는 돈 내야 된다, 이건 증환지다, 감환지, 그런 거 있어요. 돈 얘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돈 얘기는. 일단은 포함되는 거 1번, 청산금 명세 없습니다. 그죠? 환지 예정지도 없습니다. 환지 예정지는 공사 착수 후에 그때 가서 공사 기간이 장기간 될 거 우려해서 그때 가서 지정하는 것이지, 미리 계획 수립할 때 아마 착수하게 되면은 환지 예정지 아마 지정해야 할 걸 미리 예측하지 않습니다. 지정 안 되는 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채비지 보르주 정답 몇 번? 3번이죠. 그죠? 3번. 분양 설계. 분양은 어디 있습니까? 정비법상 관리처분 계획이죠. 얘는 뭡니까? 환지 설계죠. 그 다음에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예요. 건물 명세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는요, 주로 이제 필지별로 합니다. 말은 여기 돼 있지만 주로 이제 필지별로 한다는 것. 저를 보세요. 이 문제는요, 그동안 여러 번 나왔는데 그중에서 내가 좋은 지문들만 빼가지고 내가 한 문제를 압축한 겁니다. 왜? 5번도 이렇게 틀리게 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명세인데 건물 명세 틀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알아갖고 막 서너 문제를 내가 막 짬뽕해가지고 핵심인 것만 가져와서 내가 문제 만든 겁니다. 기출 문제를 내가 좀 파악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저를 봅니다. 우리가 환지 계획에는 알다시피 뭐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있잖아요. 그죠? 예. 신청한다. 나 그냥 땅 안 받아. 돈 줘. 그거잖아요. 거꾸로 동의한다. 돈 줄게. 돈 주세요. 끝. 또
증환지는 더 주는 거, 감환지 덜 받는 거, 나중에 청산금 할 때, 그죠? 그 부분을 다 청산하죠. 이래죠, 그죠? 예. 물론 위, 지, 면, 토, 수, 리, 환에 맞게끔 정확하게 주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런 다음에 환지개별 작성해서 인가받고 난 다음에 공사 착수하게 되면 일정 기간 지나가면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될 것이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 뭘 받아요? 준공 검사를 받는다. 이때 준공 검사권자가 누구냐? 누구일까요? 모르면 다 이렇게 가세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딴 데 가니까. 모르면 누구예요? 그러니까 지정권자. 저는 그것도 모르는데요. 그럼 안 되는 거야. 왜? 지정권자가 짱이니까. 자, 준공검사 받고, 그러면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는 얘기는 현재 시행자가 최소한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공고한다. 누가 합니까? 바로 준공검사권자가 하는 겁니다. 지정권자가 하는 거예요. 한다. 현재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은 본인이 본인한테 셀프 안 하겠지, 그죠? 바로 그냥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누구라고요? 시행자가 지정권자라 한다면 자기가 자신에게 안 받는다. 다시 말하면 준공검사 없이 한다. 자,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시행자는 준공검사 받기 전에 이 공사가 완료되면 요 내용을 공고합니다. 공고함으로써 왜? 준공검사 합격하기 위해서 뭔가 한다고 했는데 혹시 너희들이 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한번 지적해봐라.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럼 공고하고 요 내용도 뭐합니까? 또 똑같이 공람하겠지, 그죠? 공람 얼마 이상? 그런 다음에 의견 받아요. 여기는 반영 여부 통보가 없어요. 없고 그냥 바로 의견 있으면 의견을 반영해서 고쳐서 준공검사 신청. 없으면은 그냥 없는 대로 하겠죠. 요것도 14일입니다. 요거 과정이, 바로 요게 뭐냐? 공사 완료부터 나오는 공사 완료 공고부터가 바로 환지 처분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절차가. 여기에 공고는 뭐냐? 준공검사 전의 공고는 말 그대로 준공검사 받기 위한 절차라면 얘는 뭐요? 준공검사 후의 공고는 준공검사 끝났음을 알리는 공고입니다. 그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완료 공고 나오면은 준공검사 전이냐 후냐 그 주문에 다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있는 거니까. 주로 얘보다도 얘가 잘 나와요. 얘가 공사 완료 공고 요거 잘 뜹니다. 공람 이렇게 절차가 잘 나와요. 그러면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 받으면은 얼마 내에 60일 내에 환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해야 돼. 60일 며칠 내에? 60일 내에. 그러면 그냥 여기서 환지를 처분하겠다고 공고만 하면 돼요. 공고만 하면 돼. 절차가. 그럼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간다. 가시겠죠? 공고만 해버리면 언제? 다음날 그냥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되고 첫 번째 소유권 넘어갑니다. 권리가 변동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등기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므로 등기되기 전에는 처분이 안 됩니다. 일단은 소유권 넘어간 거 맞아요. 이거 등기 안 돼도 다 내 거란가? 너 거고. 그리고 증환지, 감환지 부분은 뭘로 한다고요? 청산하기도, 그죠? 청산금. 돈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물론, 받을 게 너무 많아! 줄 게 너무 많아! 그러면은 그 이전부터 뭡니까? 분할징수, 분할교부 할 수 있더랬죠. 자, 소멸시 몇 년? 5년 이내에 못 주고 못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물론 이 기간은 다 끝나겠지만. 자, 그리고요.
만약에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준공검사를 안 받으니까 공사 완료되면 그 다음 시점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공사 완료 공고한 이날부터, 자, 이날부터 똑같아요. 날짜는 똑같이 60일 내에 환지를 처분하면 되는데, 처분하겠다고 이렇게 공고를 하면은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공고하게 되면 이날부터 며칠 내에, 이제 14일 내에 등기하는데, 이게 우리는 환지 등기라고 부른다. 그렇죠? 예. 바로 신청 또는 촉탁의 방법으로 한다. 행정청은 촉탁, 아닌 자는 신청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기간 내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갑구에 내일이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전에 당연히 뭡니까? 타등기하면 안 되겠지, 그죠? 하지만 예외가 있다면, 뭔지 모르지만 예외가 있다면 그때는 가능하다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고가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자, 임차권자가 없는 경우는 별 문제 없는데, 과거에 그 토지를 임차권자가 사용 중이에요. 아직까지 계약기가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럴 때 다시 임차인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 보기에 옛날 위치보다 내가 받는 환지 위치가 너무 좋은 거야. 막 사과를 코너에 된 거야. 옛날 보증금 1000에 월 50까지는 안 되는 거야. 보증금은 올리지 않을지라도, 야, 이제 월 80내, 월 100내. 여러분이 땅 주인이야.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임차인을 보기에는 옛날엔 토지 위치가 대로변은 좋았는데 받는 위치는 이민도로 안쪽이라는 얘기죠. 여기다가 맨날 커피숍 내봤자 장사 안 될 것 같아. 50만 원 비싸, 30만 원 내려줘.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공고로부터 얼마 내에? 요거 똑같아요. 요것도 합시다. 요것도 60일 내에. 얘만 14일, 요거만 주의하시고. 60일 내에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임대료 증감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했는데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계약 해지 권리를 있다면은 포기할 수가 있다. 도저히 나는 월 1000에 월 100 못 준다. 그러면 계약 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거예요. 임대료 증감 청구조차도 할 수 없는 경우 있습니다. 가령 하필 요 자리가 시청 들어올 자리로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벌써 임대인이 돈 받고 벌써 사라졌어. 예를 들어가지고 딴 데 받느니 그냥, 가령 여기는 네가 환제 받는 위치가 바로 시청 들어올 자리인데 너 그냥 돈 줄게 나갈래?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가령하면, 그죠? 그 발 리가 없잖아요. 그때는 그냥 뭐 어떻게, 당연히 그냥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을 때는 이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자연적으로 뭡니까? 계약해야지. 권리 포기인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함으로써 이 조차 할 수 없는 임차인 얼마나 좀 억울해. 그렇죠? 그래서 뭐가 나온다? 이로 인해서 만약에 내가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보상해달라, 그 얘기죠. 그 얘기를 누구한테? 토지 소유한테 해봤자 안 해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한다고요? 사업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시행자는 나중에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뭐 한다고요? 구상권을 행사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요건 이제, 요거 저기 되기 전 얘기고, 마지막 하나.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요 사이에, 요 사이에, 공사 지연 때문에 여기
요때까지죠. 요거 공고까지죠. 요 기간 동안에 지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환지 뭐라고요? 환지 예정지. 의무적이죠. 의무적. 그죠? 그러니까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환지를 눌리고 있으니까 미리 너한테 줄게. 대신에 소유권은 내비두고 사용 수익권만, 즉 용인 물건만 주는 겁니다. 그죠? 요때. 그러니까 요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이럴 때 사람들은 내가 쓸 위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네가 쓸 위치가 어디고 면적이 얼만큼이고 언제부터 사용하라고 하는 효력 발생 시기를 통계해 줍니다. 내용을. 그러면 지정된 날부터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이날 지정했다. 오늘 며칠이죠? 내 마음대로 10월 했다. 10월 했는데 25일부터 사용하라. 얘가 뭐요? 효력 발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점은 환지 예정지 지정이 아니고 환지 예정지 지정의 언제부터 효력 발생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15일이 지정됐지만 아닌 언제부터 25일부터 하는 얘기예요. 발생일부터. 그런데 하필 네 땅에 장애물이 있어서 내가 좀 치워줄게. 자재가 쌓여있다. 좀 치워줄게. 그런데 25일 날 전까지 치우기에는 너무 버겁다. 아마 한 27일쯤 완벽하게 치울 것 같다. 그럼 이날부터 사용해라. 이게 뭐예요? 사용, 수익, 개시. 아시겠죠? 요때는 뭡니까? 요거는 바로 장애물 등이 있을 때 이름을 나올 겁니다. 그때는 이 사람은 언제부터? 25일 아니라 27일부터. 그래서 이제 요거는 효력 발생일 또는 사용 수익 개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되죠? 그죠? 만약에 25일 전이라면은 사용 수익 개시를 할 필요 없겠죠? 그죠? 그냥 이날로 통과하면 되는 거니까. 이때부터 언제까지?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뭐만 사용하고 수익만. 아직 수익만.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도 임차인이 있다. 그죠? 그럼 임차인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겁니다. 미리. 이럴 때, 요때 효력 발생일부터 똑같습니다. 60일 내에 1번, 2번. 이거 안 쓸게요. 요거.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가면 되로. 똑같이. 아시겠죠? 요거 내용을 똑같이 일로 갖는 얘기로. 그리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처분은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단지 채비지만 뭐요? 사용수익 플러스 처분이 가능하다 그랬죠. 이때 하게 되면 요때 소유권은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아니다. 전부 다 있는데 얘만 딱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요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 요거 중요합니다. 잘 나와요. 채비지. 만약에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로 나오겠죠.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이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옳은 지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풀면서 또 안 했던 것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환지 계획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누구 인가죠? 특도 시군구죠. 예, 틀렸고요. 답 1번이죠. 2번.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정환지.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는 뭐죠? 직권에 의한, 너무 면적이 적으니까 직권에 의한 환지 부지정, 그런 경우죠. 예. 3번, 토지 소유자의 신청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뭐라고요?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해지게요. 다만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는 동의를 받습니다. 요거 중요하세요. 잘 나오는 시험에 요거요. 임차권자가 있어도 동의받지 않는다, 이렇게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임차권자 동의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있을 때 얘기죠. 4번, 시행령은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입체환지죠, 입체환지. 5번, 시행령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채비지로 정할 수가 있다. 맞는 편이죠? 예. 자, 3번 또 풀어봅니다. 환지 계획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위치, 면, 토, 수리, 환. 다 같이 시작. 위치, 면, 토, 수리, 환.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적응환지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단어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우리가요, 내가 여기 지금 법에, 다시,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 내가 얘기 안 한 게 많아요. 여러분들 왜, 우리 환지,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할 때에, 만약에 여기가 이제 이게 옛날 종전, 이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장 이렇게 해요. 땅도 옛날 논처럼 막 이렇게 있다 가져가죠, 이렇게. 이 땅은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이제 환지 후, 환지 전, 약간 전, 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거 바로 환지 설계예요, 그죠? 일종의 이것이. 그런데 여기서 1번지, 2번지, 예를 들어 3번지 다 가져가자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내가 1, 2, 보통 이렇게 받는 게 상식이, 그죠? 이렇게 내 땅 위치에 있는 그 부근에 받는 거 우리 뭐라 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는 이거요. 제자리 환지라고 불러요. 참고요. 시험이 안 나와요. 근데 요 자리가 만약에 여기가 시청에 들어온다, 예를 들어. 들어온다. 그러면 2번지 여기로 안 와.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 4번지 여기 고집하고 있는 거야, 4번지를. 그거 하다 보니까 이 2번지를 일로 줘야 돼. 그죠? 그럼 내 땅 위치가 좀 다르죠, 그죠? 이거는 쉬워요. 이건 다른 자리 환지로 불러요. 왜냐면 딴 데가 이거 질문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자리 환지로 갈 때에 뭐가 나오느냐? 다른 자리라도 받을래? 그럼 줘요. 나 안 받을래? 그냥 돈 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냥 돈 줘, 그냥. 그래서 이럴 때는 거꾸로 해요. 시행자가, 야, 너 자리가 여기에 시청에 들어오는데, 너가 딴 데 원하면 딴 데 줄 수 있는데, 돈 줄게. 그냥 먹고 나가라. 그럴 때 오케이. 그런 확률이 커요. 확률이. 그럼 돈 좀 더 줘. 그러면. 그런단 말이에요. 알아서 조금 더 쳐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 기준! 또 국장이란다. 시험장 갈 때까지 국장이야. 딴 건 다 국장인데, 환지 계획 작성 기준만 국령 그랬잖아요. 그죠? 국령. 맞는 표현입니다. 하여튼 간에. 3번. 환지 설계는 평가식이 원칙이고 밑에 면적시 왜죠? 평면. 항상 평가가 먼저입니다. 평가식 먼저 원칙, 면적식 예외. 4번. 시행령은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 밑에 심의를 거친 후 평가합니까? 심평이요?
아니죠. 평심. 틀렸잖아요. 평가를,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먼저 거친 후에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친다. 그래서 평신 했잖아요. 평심. 그러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평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라는 얘기가 그다음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도 평가식이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항상 평가가 먼저입니다. 심의 나중이고 그다음에 평가식이 원칙이고요. 면적식이 예입니다. 그러니까 평가라는 단어가 먼저 나온다. 그래 보시면 되겠죠. 4번 틀렸죠. 정답. 그다음에 5번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죠? 규약, 정관, 시행규정 작성한 규칙이죠. 이걸로 정한다. 자, 4번 풀어주시고 넘기세요. 4번은 뭡니까? 내 토지를 받으면 평면한지 건물로 받으면 입체한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5번까지 풀어주세요. 5번까지. 자, 6번하고 7번인데 요거는 계산 문제입니다. 비례율인데 항상 평가식이 원칙이지 그죠? 평가식. 그래서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만 풀고요. 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되 저를 볼까요? 공식을 좀 길잖아요.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래서 계산 문제 풀기 위해서 약식으로 그냥 저랑 같이 외운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분모가 환지전 분해 환지후. 환지후는 좀 길어요. 개발 사업 이유를 내가 만든 겁니다. 환지후. 거기 문제 보시면 자 6번 보시면은 환지전은 두 번째 거 아시겠죠? 그리고 첫 번째 있죠. 도시개발 사업으로 구성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 합격이 바로 환지후라고 한 겁니다. 개발 후니까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빼기 총 사업비용이요. 그러니까 얘는요 곱하기 100이죠. 그냥 딴 거 없어. 그냥 공식 알면 푸는 것이고 모르면 못 푸는 겁니다. 단순하게. 자, 환지전 얼마입니까? 얼마요? 40이요? 40분의 환지후 80 빼기 얼마? 20이죠? 곱하기 100 빼니까 60이에요. 60 얼마입니까? 바로 150%예요? 7번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대입만. 자, 8번. 입체 환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건 요약집에 69페이지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걸 먼저 보기 전에 잠깐 저를 볼까요? 우리가요, 이렇게 합시다. 내가 새로 받는 옛날에 토지가 있었던, 건물이 있었던, 주택이 있었던,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앞으로 받는 구분 건축물이 만약에 내가 현재 1억이다. 요거는 계산하기 편하게 얘기한 거예요. 1억이다. 그러면 요것이 0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100%다. 100%가 1억이다. 이럴 때 옛날 토지 가격이 건물 아닙니다. 토지 물론 건물 포함해서 일단 그 가격이 여기까지 가격이 이렇게 바로 70%입니다. 70% 이하죠. 이하인데 만약에 내가 6천만 원이다. 토지가 건물이 그러면은 새로 받는 1억보다 6천이면 70% 이하죠. 그죠? 그러니까 70% 이하인 사람들은 구분 건축물로 달라고 입체한지로 신청할 수가 없어요. 갭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6천이다. 1억이다. 만약에 아파트 2억이면은 1억 2천이니까 8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기가 힘들다고 얘기죠. 그래서 70%는 안 되는데 건물도 안 돼요. 단 주택인 경우에만 뭐라고요? 옛날에 여기 70%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제외한다. 신청하는 사람, 주택이 6천만이다. 받는 1억이다. 주택 소유자가 70%가 안 되는 70%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아닌 다른 건축물 내지는 토지는 70% 이하는 신청할 수가 없어요. 이 기준이 얼마라고요? 70%. 아시겠죠? 요 사이에만 가능하죠. 주택이 아닌 경우는요.
그러니까 1번 보시면 요약집 69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에 니은 잘 나와요. 그거를 지금 현재 문제 1번으로 내가 낸 겁니다. 지문을. 1번 종전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라도 환지 전 토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권리가액과 관계없이 입체 환지를 신청할 수가 있다. 맞잖아요. 그죠?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안 되지만 주택인 경우에는 관계없이 70% 이하를 할지라도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가 맞는 겁니다. 1번 주택만 가능합니다. 2번 입체환지의 신청기간은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입체환지 신청을 통삼육 요거는 정리법상 관리처분 계획 작성할 때 그죠? 분양 신청할 때 똑같죠 그죠? 통지한 날부터 30에서 60 연장 20일 통삼육 362 똑같습니다. 3번 시행령은 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의 공급에 대해는 규약 정관 시행 규정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채비지로 정하거나 토지 소유자 외자에게 즉 일반 분양할 수 있다. 4번 입체환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에 대해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가 있다. 맞죠? 그죠?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으면 다 준다 그랬잖아요. 5번 입체환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1세 또는 한 명이 하나 이상 내가 저를 보세요. 내가 토지를 여러 개 있어도 사람은 한 명이므로 하나. 내가 건물이 여러 개 있어도 사람은 한 명이잖아. 그래도 하나야 하나. 밑에 소유한 주택 수만큼 틀렸죠. 1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9번 환지 계획 구역의 토지 부담률 설명으로 틀린 것. 자, 틀린 것. 토지 부담률입니다. 1번 시행령은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토지 부담률을 산정해야 된다. 그렇죠. 시행자 하는 것이고요. 2번 환지 계획 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 계획 구역 안에 도로로서 너비 25m 이상의 간선도로는 지자체가 도로의 부지를 부담한다. 틀렸어요. 도로의 부지는요, 쉽게 말하면은 토지 소유자의 땅을 빼앗아간 그 땅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은 누가 한 겁니까?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자체가 공사비를 보조한 것이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는 누가 부담?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겁니다. 틀렸죠, 2번. 답 2번입니다. 3번.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고, 4번.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5번.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60%를 초과할 수가 있다. 까지입니다. 자, 요건 이론적인 것이고, 10번, 11번, 12번, 요 세 문제가 바로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10번이, 요건 세 문제가 전부 다 기출 문제입니다. 전부 다 기출 문제예요. 다 나오는 겁니다. 10번이 나왔었고, 약간 조금 더 어렵게 낸 것이 11번이고, 또 응용시킨 것이 12번입니다. 물론,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또 11번 한 문제만 풀어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보세요. 요거는 공식이 제일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모가 환, 빼기, 행, 분의, 보, 빼기, 행, 곱하기 100. 환이면 환지계획. 행은 시행자 행. 시행자 걸 다 더하면 돼요. 보는 보루지. 그리고 행은 분모의 행이나 분자 행은 이걸 같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 보세요.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자, 환 11번에 환 얼마입니까? 120만. 그러니까 120 빼기 행 얼마요? 20. 그 다음에 보
보 60 빼기 20이죠. 곱하기 100이죠. 밑에 거는 해보니까 밑에 건 100이 나오고 위에 건 얼마 나와요? 얼마나요? 40이 그죠? 뭐 100 약분하니까 얼마 나와요? 바로 정답은 40%가 되겠네. 그죠? 40% 정답 3번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것들은요 그냥 함정이 함정 틀리게 하려고 10번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조금 좀 어렵게 낸다고 한 것이 11번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풀어보기 전에 12번 잠깐 봐요. 말로 해볼게요. 자, 환 빼기 환 얼마예요? 환 20만 빼기 행 얼마예요? 행 얼마요? 2만 틀렸어요. 1만 아니에요. 얼마? 3만. 행이 몇 개요? 두 개. 두 번째도 행, 세 번째 행 잘 봐야 됩니다. 얼마요? 3만. 분의 보 얼마? 10만 6,500. 빼기 똑같이 3만 곱하기 100 끝 됐습니다. 요 문제는요, 12번은요, 여러분들, 와, 보르주가 하필 또 뭐, 10만 6,500이 뭐야? 그게요, 처음에 10번 문제는 정답이 50%. 딱 50%예요. 그 다음에 11번은 정답 40%입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정답을 45%를 일단 매겨놓고 거기에 맞게끔 나온 숫자를 만든 것이 요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답 45%로 나오기 위해서 나중에 만드는 숫자라 그래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계산 공식이 대입해서 풀면은 정답은 나오는 거니까 그 두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넘깁니다. 자, 13번. 도시개발 사업의 환지 방식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건 현재 정답이 두 개입니다. 2번도 맞아요, 2번. 그래서 정답을 1번과 2번 두 개 다 해주세요, 두 개 다. 1번, 2번 두 개 다. 옳은 것 1번. 토지 소유자의 환지 재배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 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재배할 수가 없다. 맞잖아요.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있으면은. 그러니까 1번 맞는 겁니다. 올해는요, 1번에 원래 내가 있다를 하고 정답을 2번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됐어요. 2번. 지방공사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도시군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맞는 거잖아, 그죠? 예. 얘도 비행정청이니까. 그죠? 국가하고 지자체만 행정청이죠? 예. 그러니까 2번 맞는 겁니다. 답은 1번, 2번 두 개로 해주세요. 3번.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습니다. 환지 계획은요, 돈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돈 얘기는 인가받지 않는다. 그래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물론 뭐 여기 교재에 있는데 요약집 71페이지 펴보세요. 펴보시면 쌍가루 6번에 인가 나오죠. 2번 보시면 다 인가받으라, 변경도 인가받으라 하지만 정미한 사항의 변경은 인가받지 아니한다 했을 때 여기 박스 안에 4번에 4번. 그죠? 요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므로 인가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내가 내리려고 내가 딱 줄고 넣었잖아요, 요거.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돈 얘기는 인가받지 않는구나. 그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환지 예정지에 지정이 있으면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은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환지 예정지에 대해 소멸한다? 아니죠. 옛날 땅은 사용 수익 못하고 환지 예정지로 들어온 토지에 대해서만 사용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죠. 틀렸고요. 5번.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다음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끝나는 것은 들어보세요. 항상 끝나는 것은요, 밤 12시. 그러니까 땡하는 순간
다음날로 가봤자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땡하는 동안 사라지는 것이고, 다음날은 받을 거 있을 때 다음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환지를 정하지 아니했다. 이거는 뭡니까? 다음 날짜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조금 쉽게 표현하면 요거잖아요. 여기가, 어디서, 여기가 그냥 밤 12시다. 밤 12시다. 가져가자고요. 12시 개념이, 자, 요거 전날은 만약에 2일이야, 2일. 요 다음날 가면 3일이야. 예를 들면은, 그러면 여기 땡 하는 순간, 얘는 뭡니까? 2일 24시라 쓰고, 그죠? 넘어가면 얘 뭡니까? 3일날 0시예요. 그럼 2일 24시하고 3일 0시하고 달라요? 물어보니까 1초 차이 나요? 이건 같은 거야, 같은 거. 말 표현이 사라지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이면 오늘 24시 땡, 다음 날은 이길 0시간 0시. 그러니까 그 개념의 차이지 의미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받을 게 없다, 그냥 소멸한다. 받을 게 있다, 다음 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날짜가 들어가 들린 겁니다. 14번 풀어주시고 15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요, 14번에 그 1번부터 5번 있죠? 5번 지문에 거기 채비지를 보류지로 바꿔주세요. 보류지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해설도 채비지를 보류지로 바꿔주세요. 자, 바꿔주시고 여러분이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15번. 자, 15번과 16번은 환지 예정지 문제인데 한 문제 가져 풀어보고 한 문제 여러분이 또 푸는 걸 하겠습니다. 15번.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맞죠? 그죠? 이때 얼마 이상, 최소 이사갈 수 있도록 30일 이상의 기간을 줘라. 그런데 이 부분이니까 며칠입니까? 15일 틀린 겁니다. 며칠 이상? 30일 이상. 답 2번이죠. 3번.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 면적,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4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사용 수익할 수가 있다. 5번. 환지 예정지의 지정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자가 된 토지는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 있은 날부터 공고할 때까지 누가? 시행자가 관리한다 그랬죠. 예. 같으면 되니까요. 자, 16번 풀어주시고요. 넘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환지 처분의 문제가 17, 18, 19, 20 문제, 4문제인데, 자, 2문제만 저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문제만. 나머지 풀어주시고요. 복습할 때. 그럼 어려운 거 풀죠? 쉬운 거는 냅두고요. 18번. 환지 처분의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끝낸 경우에는 요거요. 도시개발 사업 끝냈다. 그러면 공사가 뭐라고요? 완료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공사가 완료됐다고 하면 바로 이제 요거 공고라고 나올 겁니다. 공고 절차가. 공사 완료 공고를 관보 또는 공고에 하여야 한다. 요거. 공고 요겁니다. 맞는 편이죠. 2번. 공사 완료 공고를 한 경우에는 서류를 얼마 이상? 요거 공람 요거 14일 이상 공람을 시켜야 된다. 3번.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국장의 준공검사를 받고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한다. 저를 보세요. 지정권자인 시행자는요, 아예 국장을 틀린 것이 아니라 아예 준공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죠? 틀렸죠. 국장이고 뭐고 떠나가서 준공검사 없이 바로 그냥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 완료 공고하는 것이지 준공검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3번 틀렸죠. 4번 환지처분 공고에는 사업의 명칭, 사업자 등등등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서에 있지만 이건 틀리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5개 지문을 맞추기 위해서 넣어놨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5번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언제? 환지 처분이 들어보세요.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다음 날로 넘어가도 가면은 받는 땅. 그러니까 얘는 다음 날짜가 나오겠죠. 그죠? 안 나오면 틀리겠죠. 그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종전에 갖고 있는 소유권 그대로 넘겨준다.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까 3번만 틀렸죠? 정답. 하나 더. 19번 환지 처분의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로 정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다음 날짜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환지 처분이 공모된 날이 끝나는 때에 오늘 24시 딱 되는 순간 소멸한다. 맞는 편이죠. 2번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 반지에 처분받은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아까 말했듯이 말 그대로 입체 환지 내용이고요. 3번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루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다. 즉 소유권을 취득한다. 4번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틀렸죠. 언제입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되죠. 답 4번. 그러니까 방금 4번처럼 지문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5번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무조건 종전 토지에 존속하고요. 밑에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그때는 바로 오늘 24시죠.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맞는 편이죠. 정답은 4번이고요. 그래서 17번과 20번 두 문제만 여러분이 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세요. 21번 청산금. 요건 뭐 책이 있어도 같이 풀어봅니다. 청산금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환지를 정한 경우 그 과부족분에 대한 한마디로 그냥 정환지 감환지 그 얘기예요. 청산금은 환지 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하고 얘는 얼마 주고 얘는 얼마 받아야 되고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정환지 감환지니까 얘는 얼마를 더 줘야 되고 얘는 얼마를 더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 있겠지, 그죠? 그러면 그것을 100% 다 그만큼 낼게요, 그만큼 주세요. 한 명도 그런 인간 없어요.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했다가 다시 뭐 맞네 안 맞네 더 주네 마주네 뭐 아무리 뒤지고 보고 싸워도 다음 날 탁 되면 이제 끝난 거 이제 확정. 아시겠죠? 그러니까 확정되기 되면 결정만 해. 했다가 다음 날 되면 확정. 그때부터는 이제 찍소리 못한다. 그 얘기죠. 1번 맞죠? 2번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가 있죠. 이게 뭐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하면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이미 난 지금 돈 줘 그러면 3억 내놔 받고 나갈게. 그런 경우죠. 아예 그러면 돈 줬으니까 당연히 환지로 정하지 않겠죠. 그때 이 사람은 청산금을 아예 지급하는 그때 아예 결정한 것이고 확정자는 아예 거론하지 않죠. 결정되면 끝난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에는 특도시군구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때 위탁 수수료 몇 프로죠? 4%. 4번 청산금은 이제 붙여서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가 없다? 있다. 틀렸죠. 5번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취소로 소멸한다. 맞죠? 22번 감가보상금 설명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적어요. 안 나오는 얘기 아니라
나와봤자 지문의 하나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내가 만든 겁니다. 이건 뭡니까? 감가고상금은요, 저를 보세요. 옛날 갖고 있던 땅과 뭐 전체 다지만은 그중에 그냥 A라고 하는 사람의 땅만 얘기해 보자고요. 옛날 땅은 내가, 자, 100평. 100평이었어요. 100평이었는데 한 평당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얼마죠? 100만 원이잖아요. 나중에 개발 이후에 감보율. 그러니까 이것도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요, 공공시설을 부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빼앗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감보율이 70% 가져가자고요. 이건 민간 시행자는요, 이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공공 안 돼요. 행정청일 때에만 지정권자가 인정하면서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옛날 100평은 한 평당 10,000원, 100만 원인데 행정청인 시행자가 한 70%를 빼앗아가는 바람에 나중에 받는 것은 30평입니다. 그죠? 근데 한 평당 땅값이 10,000원에서 3배 올랐어. 얼마로? 3만 원으로. 그래봤자 얼마예요? 90만이잖아. 손해봤잖아. 그렇죠? 땅값이 올라가도 전체적으로 받는 땅값은 내가 10만 원 손해본 겁니다.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10만 원만큼 뭐라고요? 보상을 해주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1번. 반드시 시행자가 누구일 때? 행정청일 때. 행정청 시행자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감가보상금은 종전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등인데 여기에 지상권자 다 포함돼요. 근데 저당권자는 포함 안 돼요. 저당권자는 빌려준 돈 이자만 챙기면 되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3번. 감가보상금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사업 시행 후에 토지가격 총액이 사업 시행 전보다 뭐라고요? 줄어든 경우죠. 감소한 경우입니다. 증가나 늘어난 경우가 아니에요. 4번. 청산금을 지급받은 이미 돈으로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례해서 똑같이 감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요. 5번. 감가보상금은 토지 수용의 경우에 손실보상금과 성격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 환지 처분에 따른 임차권자 등의 권리 조정입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를 봐요. 요거요. 아까 요거 설명한 요거요. 1번. 도시개발 사업으로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증진되거나 방해받아서 종전의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되면 그 증감을 청구할 수가 있다. 맞고요. 2번.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를 받은 당사자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고요. 3번. 도시개발 사업으로 임차권 등을 설정한 목적을 아예 달성할 수 없게 되면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4번.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 또는 권리 포기 계약 해지는 며칠 내에? 60일 내지 60일. 30일이 아니죠. 60일.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 답 4번입니다. 5번.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 줄 것을 뭐라고요?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가 있고 나중에 시행자는 소유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다 그랬죠. 24번 보겠습니다. 준공검사 등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원래는요, 준공검사권자인 지정권자가 본인이 준공검사 다 실시해서 끝내야 되는데 실시하면 그 준공검사 과정을 누구한테? 행정기관 등에게 의뢰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요. 요거 해야 한다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잘 바꿔냅니다. 답 1번입니다. 2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 3번. 도시개발 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도 채비지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 전에 사용 수익은 물론이거니와 처분도 가능하고요. 왜? 요거를 시행자가 미리미리 요거를 처분시켜야 그 금액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그죠? 예. 경비 충당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요건 요겁니다. 요거는 요거. 그러니까 요거. 이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뭡니까? 시행자는 공사 완료 끝나고 이래 봤지만 지정권자는 바로 간다. 두 개 다 같이 해줍니다. 같이. 그 다음에 5번. 지정권자가 시행자다. 이거 5번이에요. 그러니까 4번은 이렇게 간다면 5번은 밑으로 간다. 그 얘기죠.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중간검사 없이란 말이 없지만 그걸 집어넣는 마음대로 집어넣어요. 중간검사 없이 바로 그냥 공사 완료 공고를 해야 한다 하면 되겠죠. 자, 넘깁니다. 자, 채비진을 풀어주시고요. 다 나왔던 질문들입니다. 자, 26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비용 부담 설명으로 틀린 것. 여러분들 요거 요약집 잠깐 펴보실까요? 요약집. 바로 75페이지에 보시면 그거 나와요. 쌍가로 1번 그 내용인데 저를 잠깐 보실까요? 여기 요 내용은요 국토법이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행정청끼리는요 물론 원칙은 뭐냐, 시행자가 행정청이건 아니든 간에 그 비용은 시행자가 일단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수익자가 부담할 때는 먼저 행정청일 때 국가가 시행할 때는 바로 행장과 서로 협의해서 그죠? 그 얼마를 부담시킬 것인가를 하라 그 얘기죠. 이때 부담을 시켜도 그 일부가 무슨 말이냐, 국토법상 아무리 부담시켜도 50%는 초과할 수가 없다는 그죠? 그 50%가 바로 여기 결론은 바로 2분의 1로 나온 겁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50%나 2분의 1이나 그 말이 그거예요. 또 있어요. 두 번째, 시도지사가 시행자라면은 같은 지자체끼리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시도 위에 있는 행장의 결정에 따르고, 만약에 시행자가 시장 군수다 그럼 같은 지자체끼리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시장 군수 위에 있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가 서로 도가 달라. 한 놈은 경기도고 하나는 충청남도야. 그러면 도 올라가니까 도가 2명이야. 안 돼. 그때는 뭡니까? 도 위에 있는 행장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설계비, 주사측량비, 관리비는 포함시키지 않는다까지가 똑같아요. 요거요. 그래서 그 말이 똑같고 나머지 똑같지 않는 것이 이제 쌍가로 2번하고 3번, 4번인데 자, 문제 풀면서 보겠습니다. 26번. 1번.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이게 바로 시행자 부담의 원칙입니다. 2번.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조사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맞죠? 3번.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그 비용의 전부, 중요합니다. 1분 더 하면 안 돼요. 전부를 국고 등에서 보조 융자할 수 있다. 여러분들 요약집 77페이지 봐요. 요약집 77페이지 쌍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요거요. 예. 그리고 4번. 자,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요거 보기 전에 바로 요약집 잠깐 봐봐요. 요거 어디냐면은요 76페이지 거기 쌍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니은. 자,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걸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사업시행자들이니까 요청한 자가 각각 2분의 1씩 반반인데 이게 만약에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달라져요. 공급하는 자가 더 많이, 즉 한전에서 더 많이 3분의 2, 사업시행자가 뭐라고요? 3분의 1까지 부담합니다. 1까지. 환지 방식은요, 땅 주기 때문에, 다 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시행자가 가져갈 게 많이 없잖아요. 돈 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환지 방식은 말이 안 나오면 반반씩.
나오면은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사업 시행자가, 즉 요청한 자가 3분의 1입니다. 이게 바로 26번의 4번이에요. 4번 나오잖아요.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정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 틀렸잖아요. 그죠? 예. 바로 거기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정답 4번입니다. 자, 시행령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27번은 같은 문제니까 풀어주시고요. 자, 28번과 29번은 이제 도시개발 채권 문제인데 채권의 내용은 77페이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저랑 풀어주시고요. 한 문제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28번 보겠습니다. 8번. 도시개발 채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다. 채권 발행 누가 합니까? 바로 지자체장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시도이지만. 그러니까 주어, 1번 주어에 도시개발조합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틀렸죠. 2번 도시개발 채권을 을자네요.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발행 총액, 발행 방법 등에 대하여 국장 승인하는 게 뭡니까? 행장 승인이죠. 행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렸고요. 3번 채권 소멸시효 원, 오, 이. 원금은 5년, 이자 2년. 틀렸죠. 4번 개발 행위를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토속의 채취가 아니고 토속의 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틀렸죠. 토지 형질을 변경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 허가예요. 틀렸죠. 5번 채권의 상한은 5년부터 10년 범위 내에서 뭐라고요? 조례로 정한다. 맞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29번은 여러분이 같이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여튼 도시개발법은 제가 같이 하면서 중요하다고 판단된 것도 있죠. 그 정도만 알아도 거의 다 풀려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많이 하려 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복습할 때 같이 물론 내용도 공부해야 되겠지만 저랑 같이 풀었던 문제 한 번 더 풀어주시고 내가 풀으라는 것들을 풀면은 다 풀릴 겁니다. 꼭 오늘 할 것 내일로 미루지 말 것. 아시겠죠? 좀 쉬었다가 정비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